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따져 묻고 있는 특검은 내일 오전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전후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유럽의 각국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서울이 5에서 20mm, 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은 최대 80mm입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속된 김건희 씨가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섯 번째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건희 씨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첫 조사 때와 같은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차고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약 4시간. 오전엔 명태균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 관련 조사가, 오후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내 김 씨가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고 간혹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조사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특검은 김 씨 측에 내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변호인 접견을 마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특검은 김 씨 관련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다만 이들과 김건희 씨 대질 조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첫 소환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구속 후 5차례 연속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걸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3시간 조사 끝에 나온 전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 앞서 전 씨의 자택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검찰이 돈의 출처를 파악할 핵심 증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특검 사무실에 들어간 지 13시간여 만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명품들은 혹시 어디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통일교에는 뭐라고 하셨나요? 이거. 김건희 특검팀이 전 씨를 소환한 건 특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 씨는 그동안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전 씨를 수사했던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전 씨 자택에서 현금 뭉치를 찾아냈지만 출처를 밝힐 핵심 증거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 다발 가운데 5천만 원어치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이른바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집회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이를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월 뒤늦게 알았지만 감찰 조치나 이후 김건희 특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만난 뒤에 남긴 메모의 내용입니다. 특검이 이 메모가 적힌 날짜에 권성동 의원과 함께 있었던 통일교의 원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윤 씨는 그날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에 중식당 일정과 함께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날 식사 자리에는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이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회장은 다만 돈이 오간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딱 한 번 보고 그다음에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상견례 정도 한 거지 저는 전혀 내용 모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자님 물어보세요. 예. 선물 주는데 다 있는 데서 주겠어요. 김건희 특검이 지난달 통일교를 압수수색할 당시 김 회장도 참고인으로 그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나머지 동석자인 윤 전 부회장을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전 원로로 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최고 행정조직인 천무원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가 부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한 총재는 천무원을 해체하고 정 씨를 비롯한 핵심 간부들을 일제히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에 오르고 한 총재의 소환까지 앞두게 되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는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사돈집에서 발견된 수천만 원대 그림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원래 김건희 씨 오빠 집에 있었는데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일가가 압수수색을 받은 이틀 뒤 옮겨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건희 씨 오빠인 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이후원 화백의 그림을 확보했습니다. 점으로부터 800298이란 작품으로 감정가는 수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원래 김진우 씨 집에 있던 그림이 지난달 16일 김 씨의 장모 집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인척이 그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특히 그림을 옮기기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공지구 개발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에 따라 특검은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 그림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가짜 그림처럼 보이고 나라면 이런 걸 사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빠 진우 씨도 특검 조사에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누군가로부터 불법적으로 그림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림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림은 이후원 화백이 그린 진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과 백악관에서 연쇄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또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휴전을 위해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젤렌스키 양자회담에 이어서 유럽 각국 정상들까지 함께하는 확대회담은 30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 우선 푸틴과 젤렌스키 양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참여하는 3자회담은 양자회담 이후에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핵심 쟁점은 역시 영토 분할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제안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등 일부 영토를 내놔야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는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관련해서 미국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들을 설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사실상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다고 밝힌 건데 우크라이나도 환영할 만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나토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푸틴이 미군 주둔까지 수용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파악이 되는 게 있습니까? 네, 국가별로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보다는 휴전이 우선이라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면전에서 휴전부터 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 트럼프는 휴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you need a ceasefire. You know, if you look at the 6 deals that I settled this year, they were all at war. I didn't do any ceasefires. 네, 그러면 결국은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결정이 중요할 텐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면서 조금은 열린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옷차림까지 지적받고 트럼프와 설전을 벌였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젤렌스키가 이 정장까지 입고 오면서 매우 우호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장면은 직접 보고 가시죠.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you look good. I said the same thing. Yeah, looks good on I you. said to the one that attacked you last time. See, now he's I remember that. Yeah, I apologize to you. You look wonderful. No, my first question for you, President Zelensky. In the same suit. 확연히 누그러진 분위기에서도 읽히지만 젤렌스키는 미국이 직접 안보를 보장한다면 영토 문제도 외교적으로 풀어볼 의향이 있다는 점을 애둘러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입장 조율이 된다면 트럼프까지 함께하는 3자회담에서 최종談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 앉았죠. 지난번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Why don't you wear a suit? Why?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do you own a suit?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Okay. Yes, maybe Maybe something like yours. Yes.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한 기자, 정장을 입지 않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듯이 몰아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모욕을 줬다는 평가 속에 외교 참사의 한 장면으로 남았는데요. 6개월 만에 같은 장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First of all, Mr. President Zelensky,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looks good on I you. said to the one that attacked you last time. See, now he's I remember that. Yeah, I apologize to you. You look wonderful.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 기자에게 난 바뀌었는데 당신은 같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농담을 건네자 트럼프 대통령 크게 웃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지난 2월과는 다른 분위기가 다른 결과까지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을 찾는 등신대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등신대를 훼손한 건 같은 학과 동기였습니다. 지난 5월 실종자의 가족들은 실종된 이윤희 씨를 찾는 내용의 등신대를 전주 지역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8일 한 남성이 마스크와 수술용 장갑을 낀 채 나타나 등신대를 넘어뜨립니다. 넘어진 등신대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칼로 아예 훼손하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이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실종자인 이윤희 씨와 같은 학과 동기였던 걸로 알려졌는데 실종 사건과 관해 자신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상태였습니다. 범인이 밝혀지기 전 실종자 가족들 등신대 설치를 둘러싸고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도 공개했습니다. 이윤희 씨의 2006년 전북대 수의학과의 모임 이후에 자취방으로 돌아간 뒤 실종됐고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면서 딸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연간 240만 명이나 찾는 도시 일본 오사카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라멘 가게입니다. 어제 오전 일본 오사카의 유명 관광지 도톤보리입니다. 오사카를 찾는 관광객으로 늘 붐비는 이곳에 경보음과 함께 새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우와, 야봐. 이건 잘 봤어. 불이 난 곳은 도톤보리 강가에 있는 유명 라멘 체인점. 한국인 관광객에도 잘 알려진 잡화점과도 바로 맞붙어 있습니다. 소방차 등 70여 대가 출동했고 3시간에 걸쳐 불을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5명과 인근에 있던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50대와 20대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에 진입한 뒤 건물 내부가 붕괴했는데 대피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에 이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도 윤석열 탄핵을 두고 갈라졌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탄핵 찬성파를 잇따라 공격했는데 공격당한 김근식 후보 보수 정당의 치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의 토론회장, 찬탄파 김근식 후보를 향해 내부 총질했다는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내부 총질, 계파 갈등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가장 앞장서 오셨던 거 아닌가요? 김근식 후보의 이 강한 화력이 당 내가 아니라 당 외부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당론과 반대 목소리 내지 말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당론과 다른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번. 김민수 후보, 김태우 후보, 손범규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전한길 씨로부터 지지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당론으로 또 사람을 이렇게 배신자 취급하는 게 정말 보수 정당의 치욕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그림자는 청년 최고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명의 후보들 간 단일화를 통해 찬탄파 대 반탄파 1대1 구도로 치르게 됐는데 계몽령을 두고 크게 맞부딪힌 겁니다. 계몽령이란 말은 계엄 옹호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생각과는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 탄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 이 계몽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데 당심 80%가 반영되는 만큼 과거와의 절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엔 5에서 20mm, 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은 많게는 80mm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33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